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50부 료마가 간다. 사초 동맹이 체결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66년 에도 막부의 제2차 조슈 원정을 눈앞에 두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카모토 료마였죠. 료마는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동맹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미 한 번 주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스마번의 대표였던 사이코 다카모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버린 바람에, 물론 뭐 본인 딴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슈번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분이 있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측 간의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고, 조슈번은 그야말로 이제 일을 박박 가는 상황이 됐어요. 아니, 애초에 이 조슈번하고 사스마번은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스마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까지 해버리니까 이제 열받을 법도 하죠. 여기서는 조슈번의 대표였던 기도 다카요시,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하지만 조만간 들이닥칠 막부군을 상대하려면은 이 쫄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사스마번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게 좀 절실했던 것도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료마의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한 번 더 사스마 측에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선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지난번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던 만큼 조슈번이라고 해가지고 뭐 넉살 좋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이제 손을 내밀 수 없죠. 존심이 있지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하냐면은 료마도 이제 여기에 착안해서 역시 양 번이 한 방에 회담을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왜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북 관계도 뭐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우리 통일합시다.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런 게. 그래서 대치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단 경제 협력. 그걸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믿음만해지면은 그때 가서 통일을 논해보자. 이게 가장 커다란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뭐 그 과정에서 뭐 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일단 가장 큰 아웃라인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료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조슈번과 사스마번에 앙금을 좀 이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사를 좀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경제 협력이 아니겠냐. 그래서 양자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조금씩 해 나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당연히 조슈번은 에도 막부의 감시로 인해서 서양에서 무기를 사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가 이제 서양 상인들한테 조슈번에다만큼은 무기를 팔지 마라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었고, 뭐 서양 상인들 입장에서도 구태여 이제 조슈번한테 무기를 팔다가 막부하고 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피곤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느니 뭐 딴 데 팔 때도 많은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조슈번은 서양 무기를 사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점을 착안해서 료마는 사스마 상인들을 통해서 서양의 무기를 조슈번에 제공토록 하자. 당연히 이제 사스마번에도 가가지고 설득을 한 거죠. 당신은 이대로 있다면 고립된다. 너 그러지 말고 조슈번하고 잘해봐라. 지난번 일도 있고 하니까 사스마 측에서 먼저 이제 조슈 측에다가 서양 무기를 제공을 해주면은 조슈 측도 마지못해서 이걸 받아들인 척 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관계 개선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금으로 이제 조슈번은 뭘 주기로 했냐면은 쌀을 주기로 했어요. 쌀을 제공을 해주기로 했지만 사스마번의 국부였던 히사미스, 여기서 이제 대인배 나온 모습을 보이죠. 조만간 에도마크하고 전쟁이 일어날 건데 쌀 한 톨이라도 귀한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조슈번이 제공해준 쌀은 다시 가지고 가가지고 군량미로 비축을 하도록 하시오 하는 그런 나름 또 이제 감동스러운 이벤트를 갖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료마가 중간에서 조슈번과 사스번이 서로 교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쓴 결과 정말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했죠. 다만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사업은 잘하셔요. 이분이. 천상 료마는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중간 수수료 떼먹고, 근데 뭐 그 정도는 해야죠. 그죠? 뭐 공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업은 사업대로 잘 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자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결과
다시금 이제 동맹을 체결해도 될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사스마번의 국부였던 히사미스도 에도마쿠로 이끌고 있는 실권자 도쿠가와 요시노부하고 좀 앙금이 있죠. 예전에 설명드렸던 일본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술자리 엎어지는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요시노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앙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 히사미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슈원을 후원을 해가지고 한번 판세를 뒤집어 보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슈원은 사스마원이 제공해준 증기선, 개별총, 미니의 총 이런 것들을 수천 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증기선 한 척은 또 사카모토 료마가 상선, 자기가 이제 사업에 운영할 상선 겸용으로 한 척을 또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하여튼 사업은 잘하셔요, 이분이. 자,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미니의 총인데, 개별총은 이제 부식, 수석식 머스킷이에요. 부식돌로 점화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 미니의 총이 차세대 전장을 주름잡을 신무기였죠. 뇌관을 이용해서 상당히 편리한 방식으로 격발을 한 데다가, 강선을 갖춘 높은 명중률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장식 소총 중에서는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어느 정도 격발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무기였어요. 이러한 미니의 총 4,300여 자루를 얻게 됐는데 조슈버는요. 이제 조슈버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은 먼 거리에서 적을 저격하거나 매복과 은밀한 기동전을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좀 이제 나름 이거 감 잡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미국의 독립혁명 당시 미국군이 이런 전술을 썼어요. 저격하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무기를 조슈번이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당시 조슈번에는 굉장히 열정 넘치는 평민들로 구성된 뭐 이 사람들은 그냥 사실 사무라이의 명예고 이런 거 다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이기면 장땡이잖아요. 그죠? 그런 평민들로 구성된 기병대가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럼 기병대가 이 미니의 총을 사용을 한다면은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군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유격전, 게릴라전, 매복, 기습, 암살 이런 것에 특화된 전술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스마본이 서양의 무기를 제공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받았던 쌀까지 되돌려 주니까 조슈번도 나름 이제 사스마번의 진정성을 느끼게 돼요. 얘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장난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사스마번하고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나름 이제 경제 교류를 통해서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된 거예요. 다만 양 번이 동맹을 맺기에는 한 가지 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어쨌든 간에 이 사스마번, 조슈번 둘 다 서양 세력과 싸운 전력이 있죠. 특히 조슈번 같은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양의를 부르짖으면서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서 서로 힘을 합친다라고 하면요. 혹시 서양 국가들이 뭐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은 이 동맹이 에도 막부에 저항하는 그런 동맹이 아니라 서양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 반서양 동맹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사게 되면 상당히 피곤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조슈번이 숱하게 서양 세력하고 싸우면서 터득한 진리가 하나 있었죠. 하여튼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봐야지 아는 건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양이 엄청나게 부르짖으면서 조슈번이 계속 이제 앞장서서 서양 세력 몰아내자 그렇게 막 주장하고 실제로도 많이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싸워보고 나니까 이제 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거 체급 차이가 너무 엄청나구나. 아직은 일본의 힘으로 서양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여전히 조슈번 내에서는 이 양이병에 완전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 강경파들이 여전히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슬슬 조슈번의 실질적인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하급 무사들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좀 이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 일본이 서양 세력을 이기기 힘들구나. 특히나 이제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은 애초에 원래 방략이 그거였잖아요. 서양을 보고 배워서 서양을 물리치자. 그거였기 때문에 이제 슬슬 서양과 싸우는 쪽보다도
서양의 장점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생각을 좀 이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막부하고의 결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공연히 서양 세력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도 예전처럼 우리가 뭐 양의를 부르짖을 게 아니라 이제 슬슬 쟤들의 비위를 좀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회방 놓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타카스키 신사쿠는 영국 대사 파크스가 잠시 시모노세키에 들른 틈을 타가지고 그를 접견하고 조슈번의 입장과 영국 측의 양해를 구하는 외교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파크스 대사는 오케이 해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영국은 좀 정신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영국이 이제 수상이었던 파머스턴 자적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내각도 좀 꾸려야 되고 그런 좀 정권 교체의 시즌이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 계속 이제 큰 불이 나고 있어가지고 여기 정세가 좀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영국은 중국이 첫 번째 타깃이었지 일본은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영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수준만 아니면은 딱히 뭐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 노터치, 돈터치. 그게 기본 또 방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크스 대사는 지금 조시본 애들이 옛날 같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오케이 해주게 됩니다. 즉 영국은 일단 막부와 조시본 사이에서의 전쟁에서 중립 기여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언지를 해줬다는 거죠. 1866년 3월 마침내 료마의 중재로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다시 한번 동맹 체결을 위한 회합을 갖게 됩니다. 사스마 측에서는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사이고 다커머리를 보내게 됐고 조슈 측에서도 역시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기도 다커요시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양자 간의 회담이 이뤄지게 되는데 두 사람의 회합 장소로 선정된 곳이 다소 좀 흥미로운 곳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사스마번의 중심인 코마츠 타테아키가 교토에 소유한 저택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코마츠 타테아키 사실 이 인물에 대해서 그동안 좀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상당히 좀 이제 소개가 늦은 감이 있어요. 진작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코마츠는 사스마번의 중심으로 사실상 번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코마츠는 국부 히사미스의 신임을 톡톡히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오쿠보하고 사이고 사이에서 의견 다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또 중재해주는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굉장히 이제 어디 가나 끼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쿠보하고 사이고는 정말 평생의 맹으로 서로 돈독한 사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적으로는 좀 이제 많이 차이가 났어요. 오쿠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중하고 냉철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음험한 구석도 있었죠. 그리고 사이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감하고 대범한 좀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좀 이제 똘끼 있는 그런 이제 성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쿠보하고 사이고는 이렇게 좀 성향적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정책을 논의하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코마치가 나서가지고 중간에 중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스마 번정이 정말 잘 굴러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쿠보하고 사이고 사이에서의 의견 다툼이 일어날 때 코마츠가 중재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다 애초에 이게 또 국부인 히사미스가 사이고 다카모리를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귀향도 한번 보냈고 그래서 이 사이를 또 중재해주는 역할도 코마츠가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게 혹시라도 이 코마츠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은 이들 사이에서의 연대는 무너질 확률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코마츠 이 양반은 왜 뜬금없이 교토에 집을 갖고 있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당대 무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토에 있는 공경 귀족 가문하고 서로 정략 결혼을 맺고 있는 무사들이 꽤 있었죠. 그거를 연가라고 불렀습니다. 무가와 공가 사이에서의 서로 연대다해서 연가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이유로 교토에 저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코마츠도 당대 무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토에 있는 공경 귀족 가문하고 연가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건 코마츠 거라기보다는 처갓집 거죠. 정확하게는. 물론 교토는 현재 에도 마쿠가 장악하고 있는 적진 한복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의 소굴에서, 적의 심장부에서 회담을 간다는 게 마치 꼭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소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지 않냐?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토가 오히려 차라리 더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로 접선을 해가지고 회담을 갖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스마반의 대표 사이고는 미리 코마츠의 교토 저택의 당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밤이 깊어지자 역시 또 변장의 기재였던 기도. 사실 기도가 이 교토를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그 신선주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온갖 공작 활동을 벌였잖아요. 그러니 뭐 기도 입장에서 교토에 잠입하는 거는 손바닥 뒤지는 것만큼은 쉬운 일이었죠. 하루 이틀 해본 솜씨도 아닌데. 자, 그렇게 해서 교토에 잠입해가지고 코마츠의 적택에 무사히 입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는 코마츠의 저택에 들어온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기이한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애니메이션 그 바람의 검심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서로 딱 등을 돌리고 맞대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로 묘사를 하기도 했어요. 하여튼간에 이제 실제로 기도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기이한 행동을 보여줬는데요. 왜 그랬냐 했을 때 아무래도 기도 입장에서는 지난번 일도 있잖아요. 존심 상하는 그 일. 그것도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존심 상할 일이 한 번 더 있죠. 지금 또 자기가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또 체면을 중시 여기는 일본 문화상 먼저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료마 역시 사업가답게 이름과 째까는 눈치를 챕니다. 자, 그래서 료마는 사이고에게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은 지금 기도상이 아무래도 지난번 일도 있고 또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도 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말을 걸기는 거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체면상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사이고 상께서 어떻게 하십시오. 먼저 대인배스럽게 가가지고 말을 걸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료마가 또 이렇게 권유를 해요. 료마의 권유에 따라서 사이고가 기도에게 먼저 말을 걸자 이제 슬슬 회담이 진척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로써 역사적으로 저 유명한 사스마번과 조슈번 사이에 사초 동맹이 이렇게 체결이 되었다는 거죠. 사스마번의 사자, 조슈번의 조자를 따가지고 사초 동맹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양 번은 향후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일단 사스마번은 조슈번이 역적이라는 지금 현재 누명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제 황궁도 포격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뭐 역적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 꼬리표를 떼는 구명 활동을 펼쳐주도록 하겠다. 일단 사스마번은 그걸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해주기로 한 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막부와 조슈번 사이에서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뭐 장기화되면은 조슈번이 사실상 밀리겠죠. 결국에는 물리학 공세에서 딸리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 조슈번이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스마번이 오사카에 2,000의 병마를 상륙시켜서 에도 막부를 압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무승부는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 양자 간의 일단 1차적인 협정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초동맹은요, 감이 있다 보시겠지만 양번의 단기적인 이익하고 당장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체결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캐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갑시다. 그렇게 진행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 그건 아니었고 하지만 이날 체결된 사초 동맹은요. 에도 막부에 대한 서남 옹반들의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죠.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역사에 그야말로 한 획을 긋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낼 커다란 변환의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 당사자들은 여기까지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초동맹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초동맹이 체결되고 있을 무렵 당연히 이제 에도마쿠도 조슈번을 아작을 내기 위한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자, 에도마쿠의 조슈 정부는 과연 성공적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첫 스타트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